4월 16일 JBC가 방송, JBC 다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요. 총선은 총선이고 또 방송은 방송이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이러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현실의 실체를 마침내 드디어 마지막까지 더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그 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제 그런 물음표를 던집니다.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교안이가 어제 저녁에 이제 전격 사퇴를 했고 당대표 또 전진 대표는 지금 직거했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아까 이 대구 달서 그 지역구 쪽에 있는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무실도 지금 이 문이 잠겨 있고 이 선거운동했던 분들 335 모여가지고 눈물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참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확하게 이 현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범여가 190석 또 범야가 110석 정도 여기에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우리 공화당 성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성적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공화당 성적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그 성적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가 까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대참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고 또 경고도 했고 했지만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이 보수 우파들 정말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의 전체적인 이 참패 원인을요. 저는 이것이 누구 탓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탓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탓할까요? 누구 탓할까요? 그건 제 탓입니다. 제 탓. 내 탓이라고 봅니다. 미개한 국민의 탓이고요. 우리는 그런 이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지고 또 국민들은 그들에 맞는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말들. 어제 제가 조세프 얘기를 했는데요.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총선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또 그저께부터 제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세력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또 일종은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망치고 있다. 실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목도를 했습니다. 목도. 그런 목도를 한 상태에서 이런 미개한 개돼지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이죠. 너무나.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편 총선에 있어서 보면 우리 공화당이 당원들이 50만 당원이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50만 당원이 10명씩 했어도요. 10명씩 했어도 그 500만 표가 됐습니다. 실상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품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요. 다 헛수다. 헛수합이다.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보지만 진정코 이 대한민국 극장에서 나오는 분들은 아마도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토요일 날 집에 있기 무료하니까 태극기 들고 그냥
연설 듣고 오면 커피 주죠. 그래도 먹을 거 챙겨주죠. 사탕 주죠. 어르신들 오후 다니기 얼마나 좋습니까? 끝나고 나면 같이 어울리가 얘기 나눌 수 있고 이런 다 거품이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대한민국의 범보수 우파 운동이 새롭게 이제 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줬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이제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이제 2년 남았는데요. 이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의 나라로 바뀌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 범보수파들이 대선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 기간, 2년이 이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2년이. 제가 예전에 가끔씩 얘기하지만요, 언론사에 이제 제가 있을 때 영국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국에 데리고 올 때요, 1년 6개월 준비했습니다. 1년 6개월. 이 전체적인 플랜 짜고 이런 과정들 1년 6개월 준비해가지고 하는데요. 하물며 대선을 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진짜 한 3, 4년 정도 더 준비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대선 준비 작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은진 후보가 지금 낙선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궐선거가 몇 개에 치러질지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지 않겠느냐. 선거법 위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요, 그런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 플랜에도 좀 어긋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이제 3일 전에 미래통합당에 있어서 김진태 의원은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살려야 된다. 제가 전국 2,100km 이제 9박 10일 동안 총선 투어에 나서면서 김진태 의원 쪽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거의 절대 과반수 이상이 김진태 의원이 낙선돼야 된다고 비방하고, 또 일부에서는 제가 또 그런 방송을 했다고 이 JBC가 또 김진태 쪽으로 가지 않느냐, 또 이런 식의 설왕설래의 글을 올리고 있던데요.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 우파들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저는 제 계획이요, 제 생각이 망상인지 모르겠지만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이번에 당선이 되고 3선이 됩니다. 그럼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로 다시 재출마하고, 황교안은 어차피 저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요. 황교안 저거는 총선 이후에 날아갈 것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 지지 기반을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조은진 대표가 떨어지든 당선이 되든 어차피 이제 이 조은진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이 김진태와 어떤 좀 이래 연계를 가고, 또 제 생각은 좀 더 나가면요, 그래 되면 김진태 의원이 되면 조은진 이제 이 대표 사실상 이제 우리 공화당이 유명무실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체로서 총선 당선되고 나서 미래통합당 합당이 아닌 조은진 대표가 그 세력들을 가지고 낙선되더라도 또 우리 공화당과 결합이 되고, 그 결합 과정에 있어서
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 당대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뭐 원외라고 도전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교안 또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발판적 고리가 필요하고 또 그런 발판적 고리에 있어서는 또 뭐 이 호불호가 또 있지만 그래도 김진태 의원이 좀 괜찮다. 뭐 그런 측면에서 김진태 의원 당선되어야만 이 태극기 자유우파들이 숨통이 트일 것이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악담 퍼붓듯이 뭐 김진태 의원도 낙선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요. 뭐 사실상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원조 멤버 김진태, 조원진 대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지금 이제 이 보수의 태극기 보수파의 중심축이 다 무너졌다 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홍보한테 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김문수한테 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층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이 보수의 현주소들 이게 어떤 이 호불호를 따지는 것들 이 교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길게 봐야 되거든. 길게요. 길게 봐야 되는데도 이제 그런 하나의 이 교도부를 스스로 뭐 악담을 퍼부니까요. 여러분 보기 좋아요? 그 김진태 떨어지고 조원진 대표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또 조원진 대표에 대해 악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부 시민단체들 와가지고 역적이니 박근혜를 배신했니 어떠니 살다가 이제 일부 보수 파티를 자처하는 자들이 조원진 대표를 그렇게 비방하고 파괴시키겠다 그랬으니까 서경석 목사님은 또 서경석 목사와 함께 그런 성명을 냈던 각 이 단체장들은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참패하니까 기분 좋아요? 조원진 대표가 낙선하니까 뭐 아주 고소합니까? 예? 고소해요? 나치에 끌려갈 때 나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았고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당신들한테 이 칼이 들이댑니다. 저는 이번 총선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프락치가 작동되지 않았냐는 의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총선의 참패는 결국은 한교안이가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갖다 바쳤어요. 갖다 바쳤습니다. 갖다 바쳤고 물론 많은 이제 보수파 우리 태극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 보십시오. 결국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는 뭐냐면요. 군소정당을 살리기 했습니다. 군소정당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 그대 야당만 살아났고 그대 여당만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는 그대 야당이라는 표현 자체 이것이 이 그대 여당에서는 그대 역당으로 만들었고 또 이것이 자체를 하나의 총선에 있어서 제가 피부로 실감했던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다. 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느냐. 배신 정당으로.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서도 제가 시장통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 들었고요. 어제 제가 이제 방송함에 있어서 그 두리공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바둑 드는 사람들요. 내가 그냥 그 바둑판 대가리한테 찍고 싶었다 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이유예요.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기존 언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 미래통합당이 있는 후보들은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외면했다 이래가지고 대구 뭐 달서병 지역구 가니까 뭐 대부분 다 지역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들도 왜 그냥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따르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한 사람들에게 이 당락을 결정지었다라는 그것이 누구의 음모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역사 밝혀지겠죠. 유영아 음모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4년 동안 이 진실, 정의를 외쳐왔던 태극기 우파들의 하나의 발목을 잡았다. 상당한 발목을 잡았다. 그런 측면의 어떤 분석을 놓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협소한 개념이지만요. 우리 공화당의 참패적 원인은 우리 공화당 전략 부재였습니다. 전술도 부재였고. 예를 들어 다른 총선에 임하는 자들은 솔직히 5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부터 총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공화당 출마하는 분들은 물론 일부는 준비를 했겠지만요. 상당수가 한 달 전에 이미 내리가게 출마하겠다고 이제 하고, 또 우리 공화당에 맞는 슬로건 구호, 또 선거운동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상의 선거운동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또 홍보부재 있지 않습니까? 이 군소정당일수록 끊임없이 언론과 스킨십을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화당 그 조직표가 저는 총선이 시작됐는데도 10일이 됐는데도 조직표를 모르겠고, 조직표 좀 달라 그러고, 또 홈페이지 그렇게 좀 이래 왜 홈페이지가 이렇냐, 홈페이지도 왜 총선이 들어갔는데 왜 총선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없고, 무조건 막 그냥 눈앞에 그냥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오니까 우산만 쓰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까? 좋은 결과 있다고 봅니까?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 자체가 기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2004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김형호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위원장 했죠. 그 양반이 저한테 바람 한번 넣어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부산시당 위원장 할 때입니다. 386들 영입할 때도 한번 출마할 의향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제가 그 바람이 붕 들어가지고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 지역구 준비를 했습니다. 출마하려고. 부산에서 이제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가게도 내고요. 스킨십하고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거기서 지역 유지들 만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또 제가 돈 엄청 썼어요. 이렇게 돈 빌려 쓰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정치는 나하고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안 그리고 해야 됐는데 하다 못해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총선에 임하는 분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역의 정서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거든요. 내일내로 한근종 후보 같은 경우도 해운대 을까 해운대 갑은 다릅니다. 정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하태경이 여기 출마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을에서 갑으로 바뀌어버리고, 을에서 선거운동하다 갑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식의 전략들도. 전략 부재, 전술 부재,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사실상 진성 당원들요.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태극기 집회 노는 기준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거운동들이 각 지역에 다 배치돼가 잘 돼야 되는데도 진주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는 거하고요 알바 동원하고 또 다릅니다. 이 알바를 동원하면 딱 자기 시간대로 규칙적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하는데요, 봉사하면 하도 말 안 하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맥없이 이래 힘없이 다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런 분들 안타깝고, 특히 이제 이 태극기 집회의 실체가 이번에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헛상이었잖아요. 헛상. 그냥 했지만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태극기 집회 놓으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은 전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놓은 어르신들이에요.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진정코 이 나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요, 하나의 어떤 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 태극기 집회 토요일마다 할 때 그냥 하나의 이 동호회 모임들, 동호인 모임들 같은 형태들, 우리가 한 번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끼리라는 하나의 틀에 갇혀버리는 그런 틀들의 논리들. 그리고 거기 오는 분들이 절대 다수의 우리 공화당의 이 지지자가 아니었다는 것들. 그냥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 많았다는 것들죠. 끝나고 나면 이제 밥 먹고 한 잔 제끼고 또 화풀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트레스 풀어놓는 스트레스 장소라고 개념들. 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체제를 바꾸고 전환시키려는 그런 게 아닌, 우리 왜냐면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자아 비판을 해봐야 됩니다. 자아 비판이 없으면요 발전이 안 됩니다. 분석해보면 다 알잖아요. 앉아가지고 매일 문재인 때문에 이 새끼들 때문에 뭐 어떤 뭐 이번에 뭐 저기 뭐 용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용이 바꿔지기 어떻니 지금 뭐 보니까 뭐 이것들이 어떻다 그거 막 필요 없어요. 뭐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거. 뭐 대참패했는데 뭐 말이 뭔 필요 있습니까? 대참패요. 앞서 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내일 또 1112일 계속 적어갈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지요. 서운함 풀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 서운함들이 어떤 저는 개인의 어떤 불법적 인신감금 관련해가지고 또 탄핵 무효와 관련해가지고까지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제 논리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불법 인신감금에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탄핵 무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려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 논리를 제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저 적극적인 이 우리 공화당이 참패하고 보수파가 참패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 외면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서운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서운함은 서운함으로 끝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서운함마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꾹꾹 눌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제가 참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이거고, 또 하나의 이것은 어떤 우리가 분석적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은 좌파들이 세월호 위안부, 5.18 강주 그 이야기하면 마치 불길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뭐 배신이고 이것이 잘못된 행위입니까? 지적될 건 지적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어떤 시민단체 또 어떤 정당에도 조직되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저는 또 이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평론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어 지적해야 되죠. 왜 그럽니까? 그러면 뭐 이제 끝나면 이제 홍구라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냥요? 홍구라한테 책임질.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본인이 다 대통령님, 내가 대통령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니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맡길까요, 그냥요? 어제 저 분풀이로 제가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놓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놓아요. 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다보다는요. 하지만 이 탄핵 무효와 이 인신감금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인신감금 문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기, 또 이 체제에 대한 어떤 그 권력 찬탈이기 때문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이라는 자가 저렇게 탄핵을 당했더라도 저는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쳤을 것이라고 늘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 무효를 외치고 저렇게 인신감금 1111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것이 잘못됐던 자유민주주의 훼손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요. 다만 박근혜란 이름이 그런 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했습니까? 우리가 개뿔이나 뭐 4년 동안 태극기 집회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남동생이 와가지고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한테 솔직하게 뭐 저기 음료수 하나 갖다 줬어요? 뭐 했습니까? 뭐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기 보수파 통합, 뭐 그대 야당 중심 뭉쳐라, 이 그대 야당이라는 표현 자체 때문에 결국 그대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대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진영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산통 다 깬 거 아닙니까? 마지막 보수 태극기파 진짜 말 그대로 발목 다 잡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말을 합니까? 왜? 유영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습니까? 그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 합리적 비판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걸로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옷없고 온데 그래도요. 좋든 싫든 간에 저 사람이 무능하든 저 사람이 뭐 됐든 간에 그 사적 감정과 공적 감정과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놓습니다. 저는 놓아요. 놓지만 이 탄핵과 이 불법적인 이 인신강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그 문제는 뭐 매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놓는 순간부터는요.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합리의 원칙에서 아니 꼽지만 경상도 말 그러거든요. 아니 꼽지만 내가 그냥 니 만난다는 것. 아니 꼽지만 왜 만나야 되겠습니까? 교활해집시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 보면요. 굉장히 착해요. 그냥 뭐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아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너 초상났습니까? 아 이거 몰랐습니까? 이 현실들을. 까방송이 이런 현실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한 분은 그때라도만요.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왜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예? 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까? 아 그렇게 방송해 주셔야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줍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맞게끔 방송해 주셔야지. 맞춤형 방송해 줍니까? 이 자체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 자체부터가. 생각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을 놓으면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왜 공격한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조금만 얘기 놓으면 저를 공격합니까? 제가 어디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말하지만요.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저는 이 대한민국 어떤 소속된 아닌 언론인입니다. 다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줬던 것. 지금 현재 그런 극소수 정당 표를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줬던 것은요. 그 극소수에 있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다수가 진실과 정의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수가 진실과 정의였으면요. 저도 언론계에 30년 있었습니다. 횟수로. 벌써 글로 갔죠. 그렇잖아요. 미친놈 아닙니까? 제시카 방송 초창기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많은 분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때 방송들 유튜브들 많이 했을 때입니다. 까방송 원조 방송 아닙니까? 다 거절을 했어요. 왜? 그대가 진실이고 그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글로 갔죠. 하지만 제시카 방송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2018년도 2년 전입니다. 그때 그 누구도 대한애국당 흔적도 모를 때입니다. 대한애국당 완전히 0.03% 나왔는가 그때? 0.02% 나왔어요. 그때 대한애국당 지지한다 했어요. 왜? 그때 0.03%의 사람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0.03% 나왔을 때 지지했던 것들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때도 저보고 마지막 기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하나 차립시다. 투자를 합시다. 대드릴게. 돈 대드리겠습니다. 합시다.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가세요. 나한테 와서 무슨 투자고 개지랄이냐고. 자, 그랬어요. 예? 그럼 그걸로 갔어야 됐죠. 제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0.003%인가 0.02%가 있는 그분들을 손을 잡아줬습니다. 뭐라고 잡았습니까? 그래도 역사에 이 스포츠를 찍었다고. 흔적을 남겼다고.
나 그 사람들 내 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70% 이상 대졸 출신들이고 예전에 사업도 하셨고 또 공직자로 계셨던 분들도 있고 교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사리 판단을 못합니까? 못해요?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까?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죠. 0.1%든 0.01%든 간에요. 그분들이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와 진실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총선에서 결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그 결과가 드러난다 해가지고 나는 막 우리 공화당은 필요 없다. 나는 막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버릴까요 그냥? 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다 그러면 사람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대로예요.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 자리에 그대로 방송을 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글을 쓰고 이 자리에 그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지 저는 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질됐지 저는 그대로입니다. 변질될 이유도 없고요. 뭐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맨날 고깃밥 먹는다고 뭐 부자가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뿔이나요. 인생 뭐 하루에 3-4끼 먹고 잠자고 뭐 그 인생인데요. 병들면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공화당이 후보로 출마했던 인천, 중구, 강화, 옹진 그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요. 유방암 3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선 끝나면 그분이 병원 입원에 수술을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 분들 내버려 두고 가야 됩니까? 조원진 대표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대구 달서 주민들이 예민한 겁니다. 대구 달서 주민들이 예민했지. 대한민국 태극 우파 분들이 조원진 대표를 예민했습니까? 조원진 대표를 특히 영웅으로 칭호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예민해서 돌아가 버릴까요? 조원진 대표 떨어졌기 때문에 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서 하세요. 막 그럴까 할까요? 울고불고 할까요? 그분은 심정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렇죠. 그분이 지금 현재 미통당의 공천을 받고 나왔으면 이런 참패를 받겠습니까? 따스한 길을 놔두고요. 예? 그렇잖아요. 뭐 태극기 집회 와가지고 개뿔 뭡니까? 뭐 개뿔 얘기 와가지고 누가 뭐 스폰서를 해줍니까? 뭘 해줬습니까? 정치인들 다 스폰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스폰서들요. 하고 첫날 얼굴이 붉어 터지고 그냥 막 국회의원이 그냥 그 조원진 대표 행자의 소속 아닙니까? 그 경찰이 행자의 소속입니다. 경찰들한테 밀림 당하고 숨어 겪고 삼선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하고도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떨어졌다고 하면 내버려 가버릴까요? 그럼 가세요. 가시라고요. 가든 말든요. 제자리 지키면 됩니다. 저는 제자리 지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게 대해서 뭐 평가에 대한 논란은 따를 수 있겠지만요. 진정코 사람이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질감 변함이 없었고. 그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갈기자를 걸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러면요. 지금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려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총선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제 완전하게 피합 구분이 가능하다. 피합일 구분이 가능하다. 위장, 가짜, 기회주의자 정확한 구분이 가능해졌다. 그 대참패 속에서는요. 이 총선은 여러분들에게 큰 해안을 줬습니다. 저도 그 눈에 떴습니다.
인마가 이제 진짜 백인가 가짜 백인가 다 눈을 떴어요. 다행 아닙니까? 왜 그러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럼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니까? 그 실체를 버려야 됩니까? 그 실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하면. 따지고 보면요, 우리 공화당에는 결기와 기백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이 세상 열정이 밥 먹여줬습니까? 이 세상 결기가 밥 먹여줬습니까? 이 세상에 홍구라 같은 한규아리 같은 또 엄중한 소위 전략을 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착하고 그저 그냥 정직하려고 그러고 그저 그냥 진실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박지원이 같은 아주 계략적인 인간, 또 이 공작도 할 줄 알고 또 선동도 할 줄 알고 또 때로는 트릭을 쓸 줄 알고 소위 이 팔색조가 되어야 되는 분이 없습니다. 그저 착해요. 그저 착하고 보면 저는 저런 분들이 무슨 정치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죄송하지만 허평한 장모님도 그냥 막 정직하고 강직하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라는 그런 주의고요. 또 조원진 후보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저거는 뭐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었던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교활해지자라는 것들, 절대적으로 교활해지고 절대적으로 좀 음흉도 하고 좀 약간 이 선의의 이 악도 좀 펼칠 줄 아는 이 달콤한 거짓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강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문종 대표처럼 뻔뻔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킨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제가 단식을 풉니다. 라든지고 뻔히 아는 우리가 거짓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겠죠. 언젠가 석방되겠죠. 총선 이후에 석방된다고 받았습니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자들. 또 대통령이 저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친박신당을 만듭니다. 그런 뻔뻔함을 가진 것도. 그리고 1월 14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고 쫙 책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태극기 집회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 공화당 탈당을 선언한 그런 홍 대표의 그런 것들요.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쁘게. 어찌 보면 홍문종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같이 결합돼가지고 이번 선거에 한몫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홍문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출마했을 때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어떤 그런 노하우는요, 이 국민을 속일 줄 알고 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할 수밖에 없는, 결국 살아남은 자 강하다는 그 논리를 배워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됐다라는 것들 또 평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김문수의 그런 아주 넝구렁이, 김문수의 그는 아주 이 음흉적인 그 눈빛과 모습들도 배워야 됩니다. 정직함이 밥 먹여줬습니까? 진실이 밥 먹여줬습니까? 진실이 승리를 가르쳐줬습니까? 정의가 승리를 알려줬습니까? 결기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지게 해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개뿔이나. 이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면요, 이 좌파들은
끊임없이 이론이 있습니다. 국가혁명에 대한 이론도 있고 그 방향에 대한 이론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많은 다 진지를 구축해가지고요. 그 진지가 이제는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수파들은 없어요. 없어. 그저 사리사욕만 챙기고 그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을 다 같이 경험해본 놈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같이 이제 혹시 엘리베이터 타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밥 먹으러 안 갑니까? 아이 뭐 지금 마감 때문에 뭐라면 아이고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땡기는 맛이 있어요. 아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라고요. 이런 식의 어떤 이 사람을 이 진보 좌파들은요. 이 선거전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예 합시다. 예 그냥 이런 식의 마음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당사에서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3층에 타려고 일하면요. 그러면 그냥 목례만 해요. 목례만. 우리가 먼저 인사하죠, 기자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막, 물은, 식사하러 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없어요? 탁 내려가지고, 당대표 비서들이 탁 모셔가지고 싹 하고 싹 가버립니다. 썰렁하죠. 이런 차이가 결국 무엇이냐면 꽃에는 꽃이 냄새, 꽃 향기가 나야 되고요. 사람한테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했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보수파들 보면 다 반마다 없습니다. 재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 출입할 때 그때 김대중 씨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출입할 때. 그때 2000년대를 맞아가지고요.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기자들한테 새천년의 꿈이라고 희호를 적어줬어요. 희호를. 새천년의 꿈이라고 희호를 적어줘가 저도 희호를 갖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새천년의 꿈 희호를 제가 당시에 그때 2000년도 12월 달에 출입 기자들한테 준다고 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나눠줘가지고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기 가면요. 그때 이제 현재 이 건설교통부 장관했던 김현미입니까? 김현미. 그 김현미 씨가 그 대변인 그 행정 그 부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행정부장 했던가, 대변인실. 지금 이제 근교부 장관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그냥 짜장면 시키면요. 그냥 기자들 와서 같이 mov시다 하면서 막 탕수육과 같이 뭐 그냥 이 만두와 같이 찍어 먹고 막 그런,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스킨십이 좋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더라도요. 이 진보들 좌파들 찾아가면요. 사람들 반깁니다. 이거 막 커피 한 잔 갑시다. 근데 보수층 가면요. 국회의원 회관실 가더라도요. 막 잘 꾸미고 있어요. 막 향수 냄새 나고 막 때로는 뭐 클래식 음악 틀어가지고요. 개뿔 다 폼 다 잡고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한 점에 바둥이나 쳐두고요. 그런 모습 보면요. 기자들이 그걸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자들이 한겨를 보면요. 재수 없어요. 김종인 같은 놈은 재수가 없어요. 유승민 같은 놈은 재수 없습니다. 김무성이 같은 놈도 재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공항에서 오다가 자기 캐리어를 싹 밀고 이렇게요. 물론 좌파들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파들 다 그렇다는 아닌 거지만 제가 정치권에서 봐서 경험했던 자들 전부 다 그런 보수우파들은 개쓰레기들이다. 그런 개쓰레기들이 또 그런 개쓰레기들을 낳는 공천을 하고 그런 개쓰레기들이 나가가지고 이 총선에 있어서의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사람이 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보수 우파들, 그러니까 이 진보 좌파들은 가슴으로 껴안아줍니다, 사람들을. 근데 보수 우파들 일부입니다. 악수를 하면요. 약간 시장통인 악수하면요. 보좌관한테 가가지고 이 물티슈 가지고 닦아가지고요. 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몇 번 목도를 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보수파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있습니까?
참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황교안이 같은 이런 태극기 보수파를 묵살시켜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그냥 역이용하고 또 대한민국 보수파를 스스로 파괴시킨 행위자. 제가 그랬잖아요. 황교안이는 역대급 파괴자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퇴를 하면서.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황교안이는요, 찢어지게 버려야 됩니다. 저거요. 저는 이 김무성이보다 유승민이보다 더한 자가 황교안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구속, 또 지금 총선에 임한 이런 까지. 왜냐, 이 그릇이 안 되는 인간이 결국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사올라 하면요, 여러분들 쥐 새끼는 누가 잡아야 됩니까? 고양이가 잡아야 됩니다. 고양이가 양이 이 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호랑이는 전문 호랑이 사냥꾼이 잡아야 되고요. 또 소는 백정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이는요, 저거는 양의 탈을 쓴 여우입니다. 저 양이 탈을 쓴 여우가 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말 그대로 지난 80년대부터 아스팔트에서 산전수정 공중정, 다시 말하자면요, 강철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 정권을 잡고 진지를 구축하고 자기들 좌파들의 어떤 그 모멘트를 만들어 놨던 저달을 상대로 황교안이라는 애가요, 그건 조은진 대표도 지적하고 많은 보수파들 우려했던 게 아닙니까?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그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를 wan다더니 말 그대로 쓰레기차 피하니 우리는 똥차를 만나버렸습니다. 그 똥차에 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보수파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총선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태극기 우파 조은진 대표 합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파의 진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반문연대고요, 이것이 진정한 이 보수대 통합입니다. 유승민과 하는 보수대 통합, 미래통합당,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원리가요, 이론이 맞아야만 거기에 따르는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합니다. 1 플러스 2는 왜입니까? 근데 1 플러스 1이 크게 1이다. 이 논리를 펼친다면 우리가 논리를 받아들일 게 있겠습니까? 염려한 세상의 각 논리를 가지고 황교안이는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황교안이는 책임감 이전에 패 죽여버려야 됩니다. 저거요. 아주 무책임한 자고 무능한 자고, 정말 저는 이 대먹지도 않는 쓰레기 같은 자가 오늘날 이 보수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설치고 까불고, 어정쩡한 쓰레기 새끼, 기회주의 새끼, 무능한 새끼, 교활한 새끼, 저 새끼를 어떻게 때리지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구통 날라가지고요, 확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이현주도 떨어졌어요. 부산 남구에서. 부산 남구는요, 전통적으로 이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이 중산층들이 부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구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줬다? 손을 들어줬다? 이현주는 이 경기도 강명에 있다가 놓은 그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원래 부산 영도였습니다. 영도 출마하겠다.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이 출마자에 대한 교통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천 파동이 생기고, 또 이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런 김종인이 같은 쓰레기들 잡아들이고, 차명진이 같은 경우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스스로 그걸 더 키워가지고
차명진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하니었더니 우리 당이 아니다더니 스스로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구가 이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음만은 대구에 가 있다 그 지랄하고, 늘상 소독통 메고 종로로 휘추고 다니면서 소독약으로 뿌리로 다니는 그 개자석 한교안이 여러분들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한교안 개인이 예를 들어 실세당은 좋아요. 하지만 한교안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체를 똘똘똘똘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그 복이 많습니다. 왜 복이 많느냐? 바로 야당 대표 복이 그렇게 복이 흐르는 거예요. 또 이 한교안에는요, 감히 볼 때 저는 문재인의 프락치다, 소위 이 문재인의 부역자 노릇을 아주 hen자입니다. 저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 보수파를 산산조각 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자유공화당이, 우리 미래통합당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좌파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느끼고 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날 그대 야당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을 때 그 바로 2시간 뒤에 당시 우리 공화당은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통합을 하겠다라고 그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미래통합당 한교안이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묵살시켜뒀습니다. 오히려 친박당이 되니, 오히려 이 태극기 극우 세력 정당이 되었더니 그런 식으로 말아먹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총선 마지막 전날까지도 그렇게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조원진 후보의 지역구에 상대 후보, 미통당 후보를 내면서 제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태극기 우파들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통합을 외치었습니다. 그래놓고 보수대 통합이 됐다고 미래통합정당이라는 정당을 핑크빛을 들고 나가가지고 정말 패 죽이고 싶어요. 유진유 미국 회장이, 그분이 이제 20일 날 미 공화당 하원 애틀란타에 치릅니다. 하원 선거에. 저한테 그냥 패 죽이고 싶다고, 그냥 한교안이 패 죽이고 싶다 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정치에 모르고 무전한 사람들, 이런 사정에 대한 앞뒤 전후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심하게 그 메시지를 한번 던져버리고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대 야당을 만들고 그대 여권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대의 논리가 가면서 진영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로 가버리고, 군소정당은 한 군데도 발을 못 붙였습니다. 민생당, 박지원이, 손학규, 정동영이 있는 그 정당입니다. 천정배 있는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20명입니다. 의원수가 현재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20명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쇼크입니다. 쇼크. 이거는 우리 공화당은요, 그나마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당 같은 경우는 우리 공화당보다 정당이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김대중의 어떤 정신을 개성하는 정당을 해가지고 호남에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30명 정도 이 세력을 유지했던 정당입니다. 박지원이도 낙마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렸던 전국에서 제 기억은 한 9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8%인가. 정동영이가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동영이가 전주에서 낙마했습니다. 그들 굉장히 쇼크입니다. 정의당에서 심상정만 겨우겨우 특거리 당선이 됐습니다. 그 외에 전부 다 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 공화당이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안심 그래도 뭐 이러면 안 됩니까? 또 민중당 이습기가 있었던 정당입니다. 그 정당들 7명 있었던 정당이고요. 그 정당의 역사는 우리 공화당 역사보다 더 깁니다. 그 정당도 그 누구도 당선이 되지 않았고 또 비례대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이제 3년째입니다. 한 명도 비례대표 없습니다. 20명 있었던 미래당, 미생당 한 명도 없습니다. 민중당 없습니다. 뭐 다른 정당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총선에 있어서 그 총선의 전체적인 전략들이 이 진영과 그대 야당, 그대 여당으로 움직였고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착적 선거, 악법이었다. 결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버렸습니다. 그대로 다 몰려버렸습니다. 그대. 이 그대라는 논리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그대 프레임에 빠져버린 선거들. 그렇기 때문에 그대 프레임에 빠지다 버리니까 군소, 정당은 국민들이 눈길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놓았던 득표율하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어떤 체감 온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존진 대표만 낙마한 게 아니고요. 쟁쟁했던 자들 다 낙마해버렸습니다. 박지훈이, 정동영이 다. 천정배. 그들은 더 호남에서 더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노회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날아갈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했겠습니까? 날아가는 게 정치였습니다. 이 국민들은 그걸 외면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정당이 나아간다는 게 힘들어요. 1989년도에 민중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중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무도 배석도 못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 가다가 결국은 지금 겨우 현재 뭐 두세 명 정도 3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정의당 기준을 본다 그러면요. 올해 당선된 거 합치면 한 5명 정도, 비례대표 3, 4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슬퍼합니까? 뭐 했습니까? 뭘 했어요? 전략이 있었습니까? 전술이 있었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왜 탓합니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야죠. 이제 좀 털으십시오. 이 총선의 대참패 이 자체는요. 이 보수파에 몰락 이전에 이제 진정한 뭐 지방선거 때까지는 잘 모르지만요. 이제 진정한 이 마지막 판가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원래 총선에 있어서는 2번 이상은 솔림 현상을 주지 않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자체 참 문재인 정권은 운이 좋습니다. 복도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대유행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잡히고 또 한국이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모범 국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수상들이 다 국가가 한국 사례를 연구하고 이 외신을 보도하다 보니까요. 국민들은 뭐겠습니까? 야,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이것을 다 잘했다. 그럼 우리가 그 속에 앉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정신 이거 백날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 업주가 다 챙겨간다는 문재인이가 다 그 복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 3년간의 이 정권 결국은 무엇입니까?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자영업자 서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면서 소득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 부작용과 또 역효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들 자체를 가지고 선동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남 탓 핑계. 이 내로남불 정권의 대표적인 정권 그리고
이런 이 국민들에게 세금 퍼붓기, 억지짓기, 휴지짓기 등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놓고 또 이런 나라 경제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국민들에게 선거만 이기면 된다라는 하나의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들은 이 평상시 정권이라 그러면 이 정권은 참패를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이런 피부 와닿는 이런 그 체감 온도와 또 선거판이 압도를 못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더 뻔뻔합니다. 더 뻔뻔해요. 좌파의 특징이 아무리 뻔뻔하다 하지만 자기들이 이 상태에 대해서 경제를 망치고 소득주도, 탈원전 정책 이것이 기조에 변함없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수출이 떨어지고 자영업자 깨끗 소리가 나고 앞으로 내가 문재인 정권 찍으면 손가락 자른다고 큰 소리 짓던 자들이 다시 문재인에 찍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바로 미래통합당이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조금이라도 잘했다 그러면 그 표가 미래통합당으로 쏠렸겠죠. 근데 그 표가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대한 실망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좋은 호기를 이 문재인 정권을 대항해야 되고 이 실패, 이 실정에 대해서 공격해야 될 이 무능함의 급치가 입증된 이 정부를 소위 밥상을 다 차려줬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는 그 밥상을 억만진창 날려버리고 또 보수 우파 이쪽에서도 그 밥상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들이 찍어준 게 아니고 바로 미통당이 이 보수파가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 설림이 나갔습니다. 수도권, 경기도 이쪽 서울 경기는요 압권입니다. 압권. 이런 식의 선거는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강남 송파 일부 지역 빼놓고는요 전부 다 전멸입니다. 서른 이미 이제는 좌파들이 점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자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남 핑계, 뒤 핑계 대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이념적 논쟁에 대해서 끝까지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국민들은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요,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들. 이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 베네수엘라 이런 선거법,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에 대한 사탕물을 주입했기 때문에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망한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한국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흐를 것인지 그 세계 경제 흐름들은요, IMF에서 냈던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 한국은 망합니다. 이 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좌파 독재 정권, 이 좌파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한 우왕좌왕, 정책에 대한 이념과 방향이 없는 무능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얼마나 이들이 이끌어 잘 쓸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이 민노총에 대한 좌파 언론들이 장악했기 때문에요. 이런 문재인 정권의 실상들을 휘휘 가릴 겁니다. 그러나 곳곳에 저는 이 내관들이 설치된 내관들이 빡빡 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무능함 자체에 대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이 정권인데요.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정권이 그런 성적표를 드러내야 될 성적인데요. 이번에 이 경제 성적표는 만만한 성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은 혹독한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라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는요, 지과를 막론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민주당을 안 찍을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교안이를 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고 말하는 개쓰레기들이 있으면요, 처밟아 버릴 겁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럼 개돼지로 해가지고요, 음식을 그냥 아가리에 그냥 쳐넣어버릴 겁니다. 개돼지 새끼들. 결국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20, 30, 40대 국민들. 이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정권의 실정이 아무리 크고 잘못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이제 2년 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 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보수에 대한 새로운 방향들 이제 놔야 된다 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그냥 말 그대로 무조건 반공주의를 외치고, 또 이 꼴수 종북 좌파 쓰레기라고 외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국민의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지어가지고 탄핵을 당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수 국민들이. 근데 껴있는 국민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만요. 근데 이미 그것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탄핵 무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하나의 어떤 반발심,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는 이런 얘기들 자체를 어떤 수구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증된 선거가 전 이번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살아있는 중산층들, 중도층들을 잡지 않으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되기 위해서는 보수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정 운영과, 그리고 이 보수파들이 앞으로 이제 2022년 대선에서 어떤 식의 큰 성과를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방향에 대한, 또 이 문재인 지금 현재 독재 정권, 이 의회 민주주의 정권 이후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우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차후에 이들 예의주시하는 이 2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지역주의 재현과, 그리고 제3정당들, 군수정당의 몰락은요, 한국 정치의 명백한 후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협치와 공존, 우리 사회의 영원한 이 숙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입니다. 미래통합당대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공화당대로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또 친박신당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각각의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이 색채를 가지고, 보수파의 어떤 경쟁성 색채를 가지고, 그것은 또다시 한편으로 말하자면요, 협치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대선에 관련해 가지고 흥행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흥행 속에 있어서 다시는 이 좌파 독재 정권에게 이 나라를 이제는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서요, 이 흥행을 해놔야 됩니다. 기존의 교수놈들 나와가지고 전문가들 시부리고 앉아가지고 보수 정치, 공화중 정치를 가야 되는 어떤 개나발 트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진정한 대정봉환을 위해서 이 사카모토 료마의 이 일본 이 사조 동맹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각각에서 서로와 경쟁 관계를 가져야 각각의 관계에서는 열심히 하고요. 때로는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비난을 하면서 서로가 발전을 모색하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그 흥행몰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은 비록 이 조원진 대표가 낙선이 되어 있지만 하늘은 보다 더 큰 사람한테는 그 고통과 신을 준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한 번쯤은 심호흡을 골라라.
쉬어가라. 지난 4년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길만 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라.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를 120km, 150km 달리면 옆에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80, 60으로 놓고 달리면요. 봄이 온 거, 옆에 풍경이 다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달릴 때도 그렇거든요. 제가 쉐경을 간다고 막 120, 150 달리니까요.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막 80km, 막 때로는 이렇게 실 달리면요. 입에서 콧노래도 나오고 옆에 풍경이 보입니다. 앞만 볼 때는 차만 보이는데 스톱하고 때로는 스톱이 필요하다. 이 주임금은 조원진 대표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그 휴식을 가지고 조원진 대표가 다시 이 태극기 우파 국민 속에 들어와 가지고 또 그분이 다시 일로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겨줘야 되고 반길 수 있는 그릇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그런 식의 이 토양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조원진 후보는 뭐 자기 어디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모르겠지만요. 장소를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다시 국회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16대 국회에서 총선 시민연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김상현 의원, 작관 김상현 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프레스센터에서 취재를 같이 갔던 제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김상현 의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총선 시민연대에서 2000년대에 이 부적격자로 자기 아버지를 발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애가 당시 제 후배 기자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 명단이 있는 걸 보고 본인이 이 담당 데스크한테 먼저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먼저. 아버지 그래서 그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 공천 떨어졌어요. 근데 그 김상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김상현 의원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물구나무 서서라도 나는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때 장담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궐선거에 김상현 의원은요. 당선이 되고 물구나무 서지 않고 두 발로 걸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또 16년이 지난 2010년도에 그 아들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 서대문 을 이번에 당선된 의원이요. 제가 같이 그때 당시 취재해 갔던 그 후배 기자입니다. 20대 당선이 되고 어제 역시 서대문 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거든요. 아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전화를 못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빌어가지고 김용호 당선 축하한다 라고 말을 싶어요. 우리가요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원진 후보 대표 낮은 포복을 하더라도 우파 국민들은 국회로 다시 내보내야 됩니다. 대구 달서 병 사람들이 이민했다 그러면요. 병신입니다. 그 병신들이 이민했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달서 병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조원진 후보를 몰라주고 애면했던 분들. 그러면 국민들은요. 국민이 요구하는 이 조원진 후보는 달서 병의 지역구 의원인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영원한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리더를 살려야 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연장선상. 왜 그러는가? 때로는 그냥 딱 하고 싶지만 참을 인자 3번 적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단디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JB4 방송 뭐 3,000명 들어와 있네요. 앞으로 뭐 아이고 뭐 이런 방송 확 해버릴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오네요. 그냥. 그래서 JB4 방송, 까방송은 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했을 것이고, 변했다 그러면 날씨가 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쓴소리 여러분들 속에서 같이 방송도 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이소. 미국에 계시는 교포님들도 울지 마이소. 아이고 뭐 대한민국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울지 마세요. 울면 집니다. 우는 것도 사치입니다. 사치.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